우리 어휘학습은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톨게이트에서 티켓팅을 하고 들어갔으면 목적지까지 빨리 안전하게 도달하는 게 가장 좋죠. 그 얘기즉슨 뭐냐면 어차피 내가 이 영어라는 길을 톨게이트를 통과했으면 하겠다라고 가장 빨리 안전하게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게 맞을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게 워드 클라우드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액티비티에 대한 것도 좀 달리 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발을 정자 빼고 보통 우리 어휘의 집을 보면 다 영어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네.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선생님이 저기다가 한글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배치를 시켜놨을까요? 이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뇌에서는 되게 섬세하게 반응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보고 어떤 간판이 조금 글씨가 이상하면 눈이 금방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내려고 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그런 식으로 그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얘기일 건데 먼저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무엇이라는 걸 묻기라기보다 왜 그럴까에 항상 관심이 많아요. 이유에 대해서요. 그 이유가 이유에 대한 고민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여러분들 생각에 왜 영어 대신에 한국어가 먼저 놓여져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별 생각이 안 들죠? 그죠? 자,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해놨던 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여러분 지금 중3이죠?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학년에 불과 시작한 거는 여러분들 3월부터 시작을 했고 10월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비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길을 노력을 차근히 하면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기 때문에요. 그 친구들 지금 대략 14,000개에서 17,000개 정도 지금 학습이 끝났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 단어를 테스트를 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무자비로 랜덤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몇 개 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은 뒤에 다 까먹고 최근의 것만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단어 학습 테스팅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도 되지 않고 의욕만 저하시킬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가게 된 단계별로 처음부터 처음에 단어 학습을 할 때 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근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한글을 해놓는 거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스페인어로 이상한 글을 적어놨으면 그 글이 느낌이 올까요? 전혀 안 오죠. 그죠? 아랍어로 적어놓으면 더 느낌이 안 옵니다. 그죠? 거기는 보면은 잘 비하하는 게 아닌데 라면 끓이다가 굴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랍어 본 적 있어요? 아랍어를 보면 정말 제가 알기로는 아랍어에는 모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대단하신
언어인 것 같아요.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언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잠깐 한번 봐볼게요. 이렇습니다. 예, 아랍어가 보면 이렇게 라면 뿌려놓은 것 같죠, 그죠? 북식고랭이. 예, 이거랍니다. 예, 아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요. 저게 느낌이 와요? 뭐로 보이시죠? 무슨 이미지로 보이죠? 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적용하는 거는 왜 그러냐?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아랍어를 봤을 때와 만약에 무섭다라는 표현을 한국어로 적어놓고 저를 아랍어로 적어놓으면 어떤 게 눈에 팍 들어올까요? 한국어 들어오겠죠. 그럼 눈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뇌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무섭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나 여러분들 경험하고 같이 연결되겠죠. 뇌는 순식간에 그런 정보들을 순식간에 연결이 돼요. 자,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선생님의 뇌 과정이 어떻게 그게 포섭을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서로 이렇게 correlated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어를 쓰게 되면은 우리는 학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조그만큼의 정보라도 그 알고 있는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져 가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JPD라고 해서 John Proximal Development라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Learner can do unaided. 여러분들이 이거 혼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이에요.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확장되어 하니까는 이 부분이 중간 단계 있게 해소가 돼야 되겠죠. 중간 단계가 해소가 되어야만 이 마지막 단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럴까 안 그럴까? 이게 영어고 이게 한국어 뜻입니다. 어떤 게 먼저 여러분들 눈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한국어요. 그래서 뜻을 먼저 적으라고 했던 거예요. 뜻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한국어 관련된 내 그 뜻은 알기 때문에 뇌가 즉각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순식간에 연결이 되어진다고요. 이해가 되나? 그래서 한국어를 적어놨어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로 가보게 되면 이제 영어를 적어놨는데 저 영어를 적어놓은 거는 적는 단계는 저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문자가 지니고 있는 소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거기에서 문자에 대한 비중이 아니라 그걸 어떤 식으로 내가 발음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언어를 몰랐던 시기에서 점진적으로 어휘수가 늘어나고 표현이 늘어날 때 여러분들은 다들 소리에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이 뇌는 생존을 위해서 그 소리와 의미하고의 관계되어진 그 정보들을 계속 흡수하고 습득하고 그거를 확인하고 사용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어가 말하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또 하냐면은 아까 전에 그 인재반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뭔가 클리닉이 크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활동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애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깨우치게 해준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그게 필요하다 싶어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할 때 여러분들 왜 발음을 해야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단어 학습이 시작과 끝이 거기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철자가 아니에요. 좀 이따가 제가 포섭하는 원리를 제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잠시 후에 어떤 단어든 가지고 다 꺼내도 괜찮아요. 내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줄게요. 그게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섭되는 원리를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세 번째가 저 옆에 보면 여러분들 예문 적으라 그랬죠. 예문을 적으라고 했는데 한국어로 적으라고 했나요? 영어로 적으라고 했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건 한국어죠. 한국어를 끄집어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뇌 속에 그 정보들이 올망졸망 잘 연결되어져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죠. 거기에다가 그 정보를, 저장된 정보를 끄집어내 와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새로운 단어 들어왔던 그 부분만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 네. 잘 봐. 여러분들이 만든 표현에 새로운 단어, 그 의미는 똑같은데 문자만 딱 끼워 넣게 되면은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은 커다란 로봇이 있는데 얘가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못 움직여요. 근데 거기다가 건전지 한 개 딱 끼워 넣는 거랑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 커다란 로봇가 움직이기 위해서 로봇 전체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건전지만 하나 넣어가지고 살짝 다른 부품만 집어넣어서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뇌는 훨씬 더 부담이 적겠죠.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다가 살짝만 끼워 넣은 거니까. 부담 있어요? 그 예문 보는데? 없어요. 이렇게 단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처음에 이걸 사용한 건 한 8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이걸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요. 그 나르스 다한이나 이런 뇌과학자들의 연구 논문들이나 언어 발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언어 습득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음운학이나 음성학에서 인지 발달 과정에 따라 가지고 언어가 어떻게 습득이 일어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단순한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단순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낳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7개월 만에 머리가 특별하게 좋은 아이들도 아니에요. 일반 평범한 아이들이 15,000개 이상의 단어 학습을 끝낸다는 거는 놀라운 거고, 중요한 건 그 속도가 되게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기 지금 단어책에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뇌는 어떤 식으로 정보를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은,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혹시 이 포도 그림 보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한 개씩만 얘기해 보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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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자, 지금 각기 지금 다 다르죠?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그거 강제적으로 한 거예요? 뇌에서 그런 게 그냥 탁 떠오르는 거예요? 탁 떠오르죠? 네. 맞나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말에, 자, 이제 내가 시작을 할게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요. The Journal of Approximate Development요. 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 좀 해드릴게. 여러분들이 여기 단계에서 지금 있다고 가정할게요. 요 단계. 여기. 이 정보는 없어. 됐지?
이 원리를 잘 이해하세요. 우리 뇌 원리예요. 내가 지금 요 지점에 있는 내용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거. 그 밖에 있는 단계.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어떻게 여기에 있는 단계가 나의 것으로 확장이 될까요? 이게 다 여기에 나의 것으로 확장이 되면은 learn, can do, unaided.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이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이만하게요. 그럼 어떻게 내게 될까요? 맞아요. 내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원리가 포섭의 원리인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친구가 한국어만 알아요. 영어는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영어 단어 공부를 할 때 자기는 영어 단어가 아는 게 있으니, 아는 게 없으니까는 뭐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한국어의 소리와 의미에 대한 특징들을 가지고 그거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초등학교 5학년 애가 agree라고 하는 단어를 학습을 해야 돼요. 잘 들어봐요. agree 대답을 하다 보니 이 친구가 그래.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네. 그게 agree라는 거와 자기 한국어에 대한 거하고 그 단어가 주는 단어의 의미하고 한국어에서의 그 느낌하고 다 같이 연결된 거죠. 여기서 조심하게 봐야 될 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자기가 경험되어 있는 정보가 영어에 대해서 정보가 축적된 게 없다 보니까 한국어에서의 경험, 소리,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로 영어의 소리와 의미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 원리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됐나? 자, 영어가 지금 단어가 부족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발달이 되냐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한국어와 단어와 소리와 영어에 대한 소리 이걸 연결시키다가 이제 영어 단어가 어느 정도 늘어요. 그게 몇 개냐면은 4,000개에서 5,000개입니다. 그 5,000개 단어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전에 먼저 발생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한국어 넣어가지고 예문 만들죠. 이 예문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안 쓰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이거는 안 써도 단어가 머릿속에서 우리 뇌는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외부에 한 개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정보와 관련되어진 유사한 성격의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한꺼번에 달려들어요. 왜요? 그 정보를 포섭하려고요, 빨리.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유사성의 원리인데 그 서로 유사한 것끼리 땡겨가려고요. 이해가 되나? invade라는 것이 단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invade라는 거를 한 친구가 침입하다, 침략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걸 학습하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제가 어떻게 도와줬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게 듣는 순간에 어떤 게 떠올랐냐면은 invade, 침입은 뭐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칼로 내 손가락에 베인 듯한 그걸 느낌과 생각을 얘기했어요. 손가락에 내 칼을 베이면은 칼이 내 살로 침입을 하게 돼요. 그 모양이 떠오르십니까? 이건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 경험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 속에서 그 단어 소리와 의미와 들었을 적에 그게 순간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triumph라고 하는 게 triumph인데 이놈의 단어를 철자 위주로 외우게 되면 백나라도 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릴 때 단어 학습을 그런 원리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한국어 다 잘 하시잖아요. 한국어 배울 적에 기억, 니은 다 배우고 우리 말할 줄 알았나요? 아니죠. 그냥 그 소리에 대한 거하고 이미지하고 의미를 내가 추정하게 되고 그럴 거다라고 확신하게 되고 사용해 보니까는 더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게 강화가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쓰게 되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triumph라는 단어를 볼게요. triumph, 근데 이 단어를 저는 딱 듣는 순간에 뭐라 그랬냐면은 고지에 올라서, triumph가 승리입니다. 고지에 올라서 승리의 트럼펫을 분다. 트럼펫을 부는, 전쟁에서 이겨서 트럼펫을 부는 모습이 좀 떠올랐어요. 첫 번째. 두 번째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던 미국의 트럼프요. 트럼프, 트라이엄프. 비슷하죠? 그 다음에 트라이엄프 하다 보니까 트라이가 딱 떠올라요. 머릿속에요. 트라이는 뭐죠? 시도해보는 거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결과다. 이 말이 떠올라서 그 세 가지를 제가 보여줬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 세 가지를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기억을 했을까요? 아니요. try라는 단어를 제가 알고요. 트럼펫이라고 하는 정보를 내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전쟁 영화에서 트럼펫 부는 장면을 봤겠지. 그러니까 트라이엄프를 들었을 때 그 정보가 한꺼번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어를 포섭하는 거야. 의미를요. 이해가 되나?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이런 식의 단어 학습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어 학습에 포섭하는 시간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짧아져요. 그래서 단어 학습의 속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면 이게 어느 일정 단계에서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쓰는 단어 목록집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단어 수준이 되는지. 자, 여러분들 제가 미리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예문을 만드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예문을 만들다가 예문이 드문드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미하고 단어 뜻을 보고 발음을 딱 해보니까 바로 툭 걸리는 게 있어요. 금방 빨리 걸리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포섭이 돼요. 그러면은 오케이. 바로 연결된 거예요. 내 속에 이전 정보와 얘하고 탁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럼 발음만 몇 번 해주면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안 되네? 걔는 예문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예문을 만들었는데 테스트 해봤는데 예문마다 떠오르지가 않네? 네. 예문을 개떡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건 자기 머리에 정보에 저장된 부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연결성이 떨어진 걸로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봐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지일이기 때문에 지가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뭐죠? 뭐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제가 그 단어 목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 이게 어간 10,000개짜리인데요. 218쪽입니다. 예. A에서 G까지 해가지고 쭉 이래 다 돼 있어요. 자, 요 단계가 되면 어떤 단계가 되냐면은, 선생님 보세요. 요거 하기 전에 뭘 하냐면은, 고등학교 단어 5,000 있습니다. 요 소논 기본 단어 5,000개. 요거요. 요거 지금 다 끝났어요. 이미. 학습 시작한 지 7개월 만에요. 그리고 그 전에 초창기에 고등학교 그 필수단 그 2,000개짜리 지나갔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어가 10,000개짜리 말고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요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요 단계에서는 워드 클라우드도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내가 그랬죠. 분명히 워드 클라우드 필요 없다고요. 요 단계에서는 딱 형광펜만 하나 들고요. 자기가 테스트 해가지고 발음을 해요. 발음을 내고 발음 내면서 뜻을 봅니다. 쭉 보다가 이거 연결 안 되네? 형광펜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광펜 칠해놓은 거를 자기가 그 형광펜만 딱 칠해놓은 거만 글만 봐요. 글만 보고 발음해보고 뜻이 맞으면 괜찮고 안 맞으면은 체크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대략 접하는 단어 수를 치게 되면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2만 7천 개 정도 되면 끝나요. 자,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 학습 방법을 선택하든 건 자신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학습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뇌를 이해해야 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뇌를 이해해야 뇌를 이해할 수 있어요. Brain, myself. 그래서 이 학습 방법에 대한 그 과학적인 근거, 이유,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어 테스트는 여러 번에 걸쳐서 짧게 치고 나와라. 그게 제일 낫다. 그래야 뇌가 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각성을 해요. 그리고 테스트를 안 해주고 눈으로 보면 뇌는 그 정보를 한번 예전에 봤기 때문에 안다고 주의 집중을 안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뇌를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나? 그 자신의 뇌에 대한 그 부분을 이해 없이 그냥 공부하다 보면은 그 공부의 많은 방법들이 결론적으로 인간을 강아지 수준으로 보고 만든 behaviorism,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 관점에서 논하는 학습 방법들이 대부분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짝 활동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보면은 잠깐만.